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유신의 괴담연구소 괴담랩의 손지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꿈 잘 꾸시나요? 사실 저는 꿈을 잘 꾸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유독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무슨 꿈인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흉몽인 줄 알았는데 길몽이라든가 길몽인 줄 알았는데 흉몽이라든가 그러다가 예지몽인 거 알고 나면 소름 돋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꿈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저희 대표님에게 일어났던 실화고 불과 작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표님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여동생이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 새로 이직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언니 집에서 다니면 안 되겠냐고요. 평소 동생들하고 유난히 사이가 좋으셨던 대표님은 뭐 남는 방도 있겠다. 같이 지내면 심심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며칠 뒤 진짜로 동생은 간단하게 짐을 싸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좀 달랐대요. 대표님은 원래 기가 센 사람인데에 비해 여동생은 기가 좀 약한 편이었다고 해요. 평소 무슨 일만 있어도 잘 놀라고 공포영화만 봐도 그날 가위에 눌려서 잠 못 드는 사람. 그게 바로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동생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잔다고 했대요. 원래는 그날 둘이 치킨 시켜서 드라마 보자고 했던 날이었는데 대표님은 뭐 좀 서운하긴 했지만 동생이 너무 피곤해 보였대요. 눈밑도 퀭하고 식은땀도 막 흘리고 안 그래도 요새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았는데 얘가 새 직장에 적응한다고 긴장해서 몸살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표님은 동생 방에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불도 꺼주고 그렇게 동생이 잠드는 것을 보고 문 닫고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새벽에 갑자기 동생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란 대표님은 서둘러 동생에게 뛰어갔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것도 35살이나 먹은 동생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 놀란 대표님은 왜 그래? 어디 아파? 물었더니 엄청 무서운 악몽을 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좀 다독여준 다음에 슬쩍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한동안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기도 무섭다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꿈에서 자기가 어떤 줄을 서고 있었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줄이 3개나 됐대요. 자기는 가운데 줄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어떤 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마치 병원 진료실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처럼 보였대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방문이 열리면 한 사람씩 그 방에 들어가는 건데 안은 안 보여서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누가 있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냥 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대요. 그럼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서 있는 줄 앞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강지영! 하고 동생 이름을 부르더래요.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앞을 쳐다보는데
보라색 눈동자를 이리저리 대구르륵 대구르륵 굴리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귀신이 동생을 보고 있더래요. 동생이 너무 놀라서 얼른 질끈 눈을 감았는데 그 귀신이 다시 강지영! 하면서 이름을 또 부르더랍니다. 동생은 순간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동생은 대답을 안 하고 슬쩍 옆줄로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강지영, 강지영은 어딨지? 강지영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 귀신이 줄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다가 그 줄에 동생이 없으니까 당황했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진짜 다행이다. 날 못 찾나 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 귀신이랑 동생이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처음부터 귀신은 자기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동생하고 눈이 마주치자 씩 하고 웃더래요. 너구나. 그러면서 동생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말도 못하고 도망은 더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냥 굳어 있었대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귀신이 스르륵 다가오는데 동생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가 탁 하고 자기 팔을 잡더래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너 아니라고 말해. 틀렸다고 해. 빨리. 하는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자기가 아니라고 외쳤대요. 그러다가 귀신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동생을 빤히 보면서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더래요. 그것도 사람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각도로 말이죠. 너무 놀란 동생은 비명을 질렀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하고 무서웠는지 동생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는데 대표님은 너무 놀라서 집어던지셨대요. 그 그림, 사람의 형체라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놀라긴 했지만 대표님은 뭘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놀라냐, 괜찮다고 그러셨대요. 괜히 동조하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넘긴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다음날 밤 또다시 동생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대표님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동생에게 뛰어갔습니다. 대표님은 도대체 이번엔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러냐고 동생에게 묻자 언니 나 요즘 너무 이상해. 계속 악몽 꿔.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꿈속에서 동생이 집 근처에 있는 터널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웬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래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스쳐서 하나, 둘, 자기 뒤로 쭉쭉. 그래서 순간 동생이 뭐지? 왜 나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동생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우뚝 자리에 멈추더랍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자기를 돌아보더래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동생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그 순간 그 사람들 모두가 동생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은 이 사람들 나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구나 하고 확신을 했대요. 왜냐면 강지영, 쟤 강지영이다. 강지영 여기 있다. 강지영이 쟤였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빤히 보면서 계속 수군거렸거든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대요. 얼른 터널을 빠져나가려고요. 그러자 동생을 찾던 그 사람들도 마구 쫓아뛰기 시작했대요. 동생을 잡으려는 듯 미친 듯이.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뛰었대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속도가 안 나서 결국 잡히기 일보 직전이 됐대요. 그렇게 막 뒷덜미가 잡히려던 그 순간 깼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식은땀도 흥건하고 울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꿈을 계속 꾸는데. 그런데 이런 꿈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꿀 때마다 조금씩 귀신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세 번째 꿈도, 네 번째 꿈도, 다섯 번째 꿈도 모두 귀신들이 동생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일주일째라는 거였고요. 동생은 자꾸 잠만 잤다 하면 이런 꿈을 꾸니까 이제는 아예 자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실제로 어떻게든 안 자려고 발버둥을 쳤대요. 억지로. 그제서야 대표님은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라고 느끼셨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 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일주일이나 이런 꿈이 반복되는 것도 너무 불길한데 그걸 또 가뜩이나 기가 약한 사람이 꾸니까 더 불안하다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걸 자기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왜 보통 누가 좋은 꿈을 꾸면 돈을 주고 그 꿈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안 되겠어. 너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해. 대표님도 그렇게 동생에게 그 꿈을 샀다고 해요. 만나도 자기가 만나야겠다고. 그렇게 그 꿈을 산 후 정말 신기하게도 동생은 일주일이나 꾸던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표님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꾸던 그 꿈, 자기를 찾는 그 꿈을요. 자, 그럼 이어질 대표님의 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기괴한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볼 텐데요. 기센 대표님과 악몽 꾸던 기약한 동생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저번 편이 동생의 꿈이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표님의 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100% 실화이니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동생을 위해 호기롭게 악몽을 샀던 그날부터 대표님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대표님은 어느 고층 건물의 원룸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좀 사려고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쪽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는 빤히 대표님을 쳐다보고 있었더래요.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눈도 피하지 않고 빤히. 대표님은 순간 움찔했지만
늦은 시간에 길 한가운데 저러고 서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대요. 무서운 건 둘째치고 괜히 자기한테 시비를 걸까봐 모르는 척하고 얼른 지나치려고 하셨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그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그 여자가 대표님 가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시선은 대표님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오싹했대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대표님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다고 크게 혼잣말을 하면서 후다닥 집으로 뛰어가셨대요. 달려가면서도 혹시라도 쫓아오면 어쩌나 하고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는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물론 고개는 대표님 쪽을 빤히 향한 채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온 대표님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혹시나 그 여자가 자기가 사는 곳을 눈치채지 않을까 창문도 닫고 커튼도 쳤대요. 불도 안 켜고 그렇게 꽁꽁 한동안 숨어있듯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안도감이 들더래요. 다행히 커튼도 암막 커튼이어서 밖에서 자기를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안심하던 찰나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랍니다. 꿈을 팔았던 그 동생한테서요. 사실 대표님은 혼자 무섭게 떨던 상황이라 동생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대요. 왜 우리도 너무 무서우면 일부러 막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대표님도 그런 마음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언니, 이사 다 했어?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 겸 가려고 하는데 이사한 데가 어디야? 뭐야, 너 언니가 이사한 것도 모르냐? 아무튼 이사 잘 끝냈고 정리도 다 했으니까 안 와도 돼. 너무 늦었어. 아니야, 어차피 나 근처니까. 그러니까 어딘지. 그런데 그 순간 대표님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대요. 방금 전까지는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놓곤 어떻게 근처에 와 있다고 하나 싶어서요. 그때 조금 전 편의점 앞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가 번뜩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거 동생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한사코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진짜 안 와도 돼. 어차피 이사 다 끝나는데 귀찮게 뭘 와. 뭐가 귀찮아? 언니가 이사했다는데 당연히 내가 와봐야지. 아니야. 시간도 늦었고. 진짜로 안 와도 돼. 안 귀찮다니까? 진짜? 그냥 몇 층인지만 말해주면 내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 마. 대표님은 큰일 났다. 벌써 이 건물 앞에 와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인 건 아직은 몇 층인지 몰라서 못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표님은 살짝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기로 합니다. 통화는 계속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아래를 본 대표님은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맙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물 아래에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 두리번 거리면서요. 여기서 더 소름 끼쳤던 건 아래에 있던 그 여자도 통화 중이었는데 언니, 나 아래에 있다니까? 몇 층이냐고 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핸드폰 너머와 창밖에서 동시에 말이죠. 대표님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왠지 이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안 와도 된다고 우겼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을까. 결국 그 여자한테 안 간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꿈에서 깰 수 있었답니다. 깨자마자 든 생각은 다행히
집을 들키지 않았다. 끝까지 안 가르쳐줬다 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을 거다 라고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다시는 못 찾아올 줄 알았대요. 자기 있는 것도 못 알아냈고 대표님도 끝까지 안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대표님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한 건물의 비상계단에 서 있더랍니다. 친구 2명하고 같이요. 근데 이상한 건 꿈속에서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인가 보다 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2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합니다.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계단에 서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야, 여기 지하에 귀신 있대. 완전 궁금하지 않냐? 진짜? 재밌겠다.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면서 친구들은 마치 흉가 체험이라도 하려는 듯 들떠서 대표님에게 같이 내려가 보자고 막 그러더래요. 당연히 대표님은 안 간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계단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한참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몇 층인지도 모를 만큼 깊어 보였대요. 마치 엄청 깊은 낭떠러지나 동굴처럼 말이죠. 순간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여기 진짜 뭔가가 있다. 내려가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절대 싫다고,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너희도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너무 무섭다고 막 말렸대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 말을 무시하더래요. 오히려 그렇게 무서우면 너는 여기 있으라고 자기들끼리만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듣더래요. 하는 수 없이 대표님은 그럼 자기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얼른 다녀오라고 했대요.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소리 지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친구들은 대표님만 혼자 남겨둔 채로 신나게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불안해하면서 아래를 지켜볼 뿐이었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봐 저것 봐 하면서 장난치는 친구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서 자기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싶어 민망해졌대요. 안 보이긴 해도 친구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나도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던 그 순간, 이거 뭐지? 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찢어질 듯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대표님은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음소거를 한 듯 뚝 하고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너무 조용해서 대표님의 질문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뜬금없이 지금 바로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랍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예감이 팍 들어서 대표님은 바로 몸을 돌려 위로 뛰기 시작했대요. 무작정 미친 듯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뛰어 올라가는 대표님의 뒷머리카락이 펄럭하고 바람에 날리더랍니다. 뭐지? 하고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깜깜한 그 아래 계단에서 올라온 손 하나가 대표님의 머리를 잡아채려고 허공을 막
휘젓고 있더래요. 1초라도 늦으면 잡혔을 정도로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재빠른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아래로부터 뛰어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 그게 뭔진 보지 못하셨거든요. 잠깐이라도 속도가 떨어지면 잡힐 거라는 공포감에 뒤도 못 돌아보고 뛰어가셨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뒤통수에서 누군가가 잡으려고 애쓰는 기척이 느껴졌던 거죠. 대표님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귀신은 뒤에서 단발의 차이로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 지쳐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잡히겠죠. 대표님은 어쩌면 쫓아오는 귀신도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다 포기하고 싶어졌대요. 사실 동생만 아니었으면 모르겠다, 그냥 잡아가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셨죠. 어쨌든 대표님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러고는 어쩌지? 어떻게 따돌려야 하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더랍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있을 때 올라가던 계단 옆으로 작은 엘리베이터가 보이더랍니다. 저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순간 얼른 올라타서 빨리 닫으면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지체하는 순간 잡힐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때부터 대표님은 한층 한층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확인했대요. 대표님이 계신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우연이 쉽게 일어날 리가 없죠. 엘리베이터는 안 오지, 다리는 무겁지, 점점 숨은 차지. 이젠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정말 기적같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하고 빠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대요. 근데 사실 뛰면서도 도착 전에 문이 닫히면 어떡하지?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나는 소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드셨대요.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마구 뛰어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간 거죠. 그때 누군가가 여기야 여기 빨리 타! 하면서 문을 잡아준 채로 급하게 부르더랍니다. 대표님은 그게 누군지 볼 새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사람이 얼른 닫힌 버튼을 눌러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간발의 차로 귀신을 따돌린 거죠. 그러고는 그 사람이 안심해, 이제 못 잡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잠이 깼대요. 물론 대표님은 꿈속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자기를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동생 꿈에서 동생을 도왔던 그 사람이 아닐까 싶대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다행히 대표님이나 동생이 악몽을 꾸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지금도 대표님은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때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실제로 일어났던 무서운 얘기를 가져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은 새로 이사한 낯선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자취할 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살면서 처음 가위를 눌려봤거든요. 그때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무서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간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제보받은 100% 실화이니 이번에도 집중해주세요. 제보를 해주신 분을 편의상 수진씨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2010년 초여름 수진씨네 가족은 오랜 세월 월세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은 망원동에 있는 한 주택이었는데요. 1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말하기를 원래 살던 집주인의 자제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포장이사도 부르지 않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손수 이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짐 정리가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기뻤대요. 특히 수진 씨는 당시 고3이었기 때문에 더 기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자기 방이 따로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뜬 수진 씨는 시키지도 않은 심부름을 자처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이사 오신 분들인가요? 한 아주머니가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물어보더랍니다. 수진 씨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옆집인가 싶어서 왔다고, 오늘 이사 왔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공손히 인사했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래요. 이 집에 이사 오면 안 돼. 당장 나가요, 당장. 당장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혹시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냐고, 된다면 자기한테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더랍니다. 수진 씨는 너무 당황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새로 이사 온 집에 웬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뜬금없이 화를 내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수진 씨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말만 하더래요. 사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했던 건데 그땐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주머니랑 수진 씨랑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걸 들은 엄마가 얼른 뛰어나오셨답니다. 그러고는 그 아주머니에게 누구시냐고,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은 거죠. 그러면서 좋은 날이니까 그 아주머니를 잘 달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셨대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제가 들어드리겠다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두 분이 집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수진 씨는 당연히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전전긍긍 기다렸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러더니 밝은 얼굴로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엄마의 태도를 보니 수진 씨도 별일이 아니구나 싶었대요. 엄마도 아무렇지 않아 하셨고 이사한 날이라 피곤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수진 씨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고3 수험생이었고 엄마는 그런 수진 씨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까지 하는 학부모였거든요. 그러니 안 그래도 바쁜데 그날의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거죠. 게다가 수진 씨는 방을 혼자 써서 그런지 공부도 엄청 잘 되더래요. 그래서 더더욱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혼자 공부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낯선 시선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수진 씨는 느껴지는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창문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을 혼자 써본 적이 없던 수진 씨는 혼자라서 괜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해요. 그래도 무언가 찝찝한 마음에 커튼을 치고는 한 번도 그 창문을 연 적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먹고 잠깐만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했던 수진 씨가 몇 시간을 잠들어 버립니다. 놀라서 일어났을 땐 이미 새벽이었고요. 수진 씨는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막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려는데 이상하게도 방에 한기가 들더래요. 그제서야 연 적이 없던 커튼과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죠. 아마 가족 중 누군가가 자는 동안 더울까봐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얼른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얼어붙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수진 씨 방 창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린 여자가 미동도 없이 창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서는 그 안으로 방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여자의 눈동자가 대룩대룩 굴러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흰자가 대부분인 그 눈동자를 획 하고 이리 굴렸다 또 획 하고 저리 굴렸다 하면서요. 방 안을 구석구석 보더라는 거예요. 마치 수진 씨는 안 보인다는 듯 비껴가면서 뭔가를 찾듯이 말이죠. 수진 씨는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에 숨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비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막은 채 이 순간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데 가만 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여자의 실루엣이 좀 보였는데 그게 좀 특이했대요. 배가 좀 부른 것이, 그것도 부른 배를 두 손으로 살짝 받친 것이 딱 임산부 같더랍니다. 무서운 와중에도 그 이질적인 모습이 너무 이상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동자만 굴려 방 안을 살피던 여자의 목이 기묘하게 가로로 꺾이더니만 수진 씨를 딱 정면으로 바라보더랍니다.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어딨어? 어딨냐고? 하고는 입을 쩍 벌린 채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죠. 그게 수진 씨가 기억하는 그 밤의 마지막 기억이랍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 씨는 일어나자마자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대요. 안 놀라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사실 엄마는 이미 그 여자를 알고 계셨대요. 이사 왔던 날부터 임신한 여자 귀신을 보셨거든요. 그날 엄마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셨는데 안에 누가 있더랍니다. 문도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 불만 켜져 있더래요. 깜깜한 거실로 화장실에 노란 빛만 새어나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두 딸 중에 누가 화장실에 들어간 줄 알고 다가갔답니다. 문이나 좀 닫아주려고요. 그런데 안을 본 엄마는 그 문 앞에서 바로 굳어버리셨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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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임신한 웬 여자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는 그 거울에 이마를 쿵쿵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새빨갛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엄마는
이사한 날 자기를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날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집에는 원래 남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하고 오래 사귄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대요. 사실 그 둘이 오래 사귀게 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남자가 고시생이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여자가 뒷바라지를 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오랜 수험생활 끝에 시험에 붙었대요. 이제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자가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여자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었대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믿음은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얼마 안 가 남자는 여자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했다고 했음에도 매몰차게 돌아섰대요. 알고 보니 전문직이 된 남자한테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고 남자는 선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헌신했던 연인을 버렸던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여자는 그렇게 임신한 채로 목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남자 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방이 지금의 수진 씨 방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수진 씨는 자기가 왜 이렇게 창문이 무서웠는지, 그 여자가 왜 창가에 서서 방 안을 살핀 건지 알겠더랍니다. 여자는 아직도 그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버린 그 남자를요. 그런데 그때 수진 씨의 엄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날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는 사실 자살한 여자의 엄마이고 그 남자 형제는 이 집의 집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살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남자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몰래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어디로 갔나 찾아다니던 와중에 수진 씨네 가족이 새로 이사 왔다고 하니 그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엄마는 그 사연을 다 들으셨지만 가족들이 무서울까 싶어 일부러 말하지 않았대요. 찜찜하긴 했지만 이번에 무리해서 이사를 가느라 다시 이사갈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엄마는 임신한 여자 귀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자기가 고3이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외엔 아무도 귀신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모두가 여기서 무탈하게 살다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비셨던 겁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인지 다행히 수진 씨 가족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이사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고 해요. 자기를 배신한 남자를 찾던 그 여자의 슬프고 텅 빈 눈과 함께 말이죠.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무섭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죽어서도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남자를 찾아 맴도는 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